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전차들 마구마구 깨지고 지금까지 벌써 1300대 이상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전차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기왕 만드는 거 새 거 좀 만들고 싶은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요즘 뭐 최신 전차들 반도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장고에서 떼다가 식기 세척기에서 반도체 떼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만들어서 10대를 만들었는데 그 출고식이 정말 가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고, 그리고 터키의 우리 전차가 알타이 전차죠. 그 전차가 우리 한국제 파워팩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드디어 심장 이식을 했다. 이거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 설계도 기술 사가가지고 만든 전차 아닙니까? 그동안 뭐 제재를 받아서 엔진이 없어서 작전을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엔진을 장착했는데 맞더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제 파워팩이 수출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기는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심장 없이 10년간 방황했던 터키 차세대 전차 알타이가 드디어 새로운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당분간 생산될 알타이 전차에는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터키 국방부가 최근 인수한 한국 두산 인프라코어의 디젤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전차용 파워팩을 자국산 전차 알타이에 성공적으로 통합했다고 현지 시각 5월 18일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한국산 파워팩은 지난 3일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되었고, 우리는 파워팩을 인수한 뒤에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라며, 알타이에 통합된 파워팩은 동력부터 전원 개통까지 당초 계획된 정상 데이터를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터키가 지난 2009년 우리나라의 K2 전차 기술을 도입해 확대 개량한 알타이 전차는 2012년 양산 시제 차량이 공개된 후 2015년부터 대량 배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미리 낙점했던 독일제 파워팩이 쿠르드족 탄압 문제로 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알타이의 양산은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터키는 자국산 엔진 개발에 나서는 한편 우크라이나와도 협력을 추진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 엔진 조달에 실패했는데요. 지난해부터 한국 측과 접촉해 한국산 파워팩 도입 문제를 협의한 결과 초기 양산 물량에 한국산 파워팩 집도입 물량을 장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터키는 1차 양산분 250대에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결정하고 알타이 전차 양산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K2 전차보다 10톤 이상 무거운 65톤의 덩치에 국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터키 알타이 전차, 과연 별탈 없이 전력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 한국이 파워팩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국산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이에 터키가 우리 기술을 사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만들었죠. 이 알타이 전차. 뭐 생긴 것도 그럴싸해요. 그리고 우리 K2 전차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 보기륜이 7개나 돼요. 우리 K2 전차 6개인데 그래서 한 10톤 정도 더 무겁습니다. 우리 K2 전차는 55톤, 여기는 65톤. 그리고 여기 포탑을 보면 포탑 전방 장갑이 수직 장갑인데 이건 진짜 방어력에 자신 있는 전차들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아마 이 조준경까지 거의 전부 다가 장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이 뭐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그리고 측면 장갑도 여기는 볼록한 부분 이게 전부 다 장갑이죠. 측면 장갑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0cm 이상 40cm, 그리고 전면 장갑은 거의 이 정도 되면 한 1m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차체 전면 장갑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방어력을 때려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다가 독일제 파워팩 넣으려고 했죠. 우리 한국도 독일제 파워팩 쓰려고 했다가 국산화해야 돼 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쿠르드족 탄압 문제로 독일이 또 PC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니들은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비인권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니들에게는 안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이제 하리코프 전차 공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차 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또 의뢰를 해서 터키는 무인기를 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500마력짜리 전차 엔진을 팔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바람에 또 물 건너갔죠. 또 위기가 계속 지속되니까 물 건너갔죠. 그러면서 이제 쿠르드족 때문에 독일이 안 판다고 결정난 그 시점부터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지 해서 터키도 국산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국산 개발이 쉽습니까? 잘 안 되죠. 거기다가 여기 이제 65톤이나 되니까 이걸 이제 순발력 있게 움직이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차일필 안 되다가 안 되겠다. 또 이제 최근에는 S-400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제 도입하는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구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울리며 겨자 먹기죠. 왜냐? 우리 한국제 파워팩도 엔진은 1500마력이라서 괜찮은데 여기 들어가는 SNT에서 만든 트랜스미션 이게 한국에서도 이거 안 된다라고 이 시체말로 뺀지 먹은 그 트랜스미션 아닙니까? 이걸 이제 합체했는데 그 트랜스미션으로 인해서 순발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 우리 한국 육군이 정해놓은 ROC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리에게 로켓을 쐈을 때 연막탄을 터뜨리고 그 로켓이 날아오는 시간 동안 탁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순발력, 정지 상태에서의 가속력 이걸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르클레르나 이런 전차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 하고는 지금 우리 한국도 초도 물량으로는 독일제 쓰고 그리고는 이제 추가 개조 개량해서 우리 한국제 쓴다라는 거였는데 우리 한국 55톤 전차에도 벤치 맞은 그걸 이제 여기다가 넣었으니 65톤인데 이게 뭐 제대로 된 순발력이 나오겠냐 하는 우려는 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이 터키는 이 알타이 전차를 1000대 이상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1차 양산 물량으로 250대 그거 이제 확정해서 국방부에서 확정됐어요. 그 중에서 이걸 이제 한국제로 한다라는 것은 뭐 그냥 큰 틀에서고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한국제는 최소하고 터키제 국산을 빨리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일단 40대만 한국제로 지금 계약을 했고 지금 이제 40대의 파워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계속 국산화 성공하면 그 다음은 한국제 안 하고 그 다음 거는 이제 터키제 한다 이건데 지금 10년 동안 안 되던 게 뭐 빨리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인준 문제 30개 나토 회원국이 전부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터키가 지금 아주 황당한 조건들을 내걸면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토 축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 제재가 정말 세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빨리 그냥 40대 후다닥 납품 완료해버리면 그 다음에 제재 들어오면 뭐 어쩌겠습니까? 다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터키 제재 들어가기 전에 빨리 줘서 이 계약을 딜을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한국 파워팩 사갔으니까 제대로 전차 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러시아 전차 생산 기지인 우랄 바곤 자보드 공장에서 최신형 T-90M 전차 10대가 출고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생존이 간절했으면 이 전차 출고식에 정부와 시민단체, 심지어 종교계 고위 인사들까지 참가해서 생환을 비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시각 5월 17일 오후 우랄 바곤 자보드 전차 생산 공장에서 최신형 T-90M 전차 10대의 출고식을 가지고 이 전차들의 생환을 비는 간절한 분위기의 행사를 진행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야라타코프 우랄 바곤 자보드 회장과 알렉산드르 포타포프 최고 경영자 등 경영진은 물론 국방부와 육군 고위 관계자, 지역 주민들, 심지어 러시아 정교회 존 브레긴 대주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브레긴 대주교는 무력으로 악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톨스토이의 말은 틀렸다 라며 정의는 항상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따라 우리의 무기를 신성시하는 것이다 라는 종교사제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케 하는 말로 전차 봉헌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행사에 아이들도 동원했습니다. 우랄 바곤 자보드 전차 공장 직원들의 자녀들은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과 손편지를 전선으로 향하는 전차 안에 꽂아 두었는데요. 이들은 모든 군인의 수호 성인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축복이 이 전차에 내려지기를 빈다
라며 환송의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이날 축복을 잔뜩 받은 T-90M 전차들은 곧바로 열차에 실려 돈바스 전선으로 향했는데요. 과연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축복을 받은 T-90M 전차들이 세인트 제블린 미사일의 날카로운 창끝을 막아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정말 놀랍죠? 열대입니다. 열대. 이 열대를 생산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최신형 전차.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열대의 전차, 이 T-90M이 원래 APS, 그러니까 능동 방호장치 있어요. 근데 능동 방호장치 가격도 비싸고 두 번째로 반도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첨단 센서가 들어가니까 능동 방호장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전차. 지금 여기다가 이 사진은 좀 보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커트가 안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커트 연결 접합 부위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이 사이드 스커트의 굵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런 사진인데, 이런 게 이제 보안 위배 소지가 아주 높은 겁니다. 장갑의 두께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 두꺼워 보입니다. 사이드 스커트가. 자, 이런 전차를 이제 겨우 열대, 그것도 냉장고에서 반도체 떼내고, 식기세척기에서 반도체 떼내고, TV에서 떼내고, 이렇게 해서 그 반도체 가지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동원해서 이렇게, 그림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뭐 꼭 생환해서 살아서 돌아오세요 하는 이 우랄 바곤 자보드 전차 공장 직원들의 자녀들이 그랬다고 해요. 이러면서 이 과거 러시아 모스크바 대공국의 대공이죠. 드미트리 돈스코이 정복 전쟁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군인들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대요. 그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축복 또 내려주고, 그러면서 여기에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가 와서 이렇게 성수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넘버 2라고 해요. 이 위에 한 분 더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수를 뿌려주는데, 톨스토이의 말을 이제 이분이 이제 직접 이거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무력으로 악에 저항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성수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의 세례도 받고, 그리고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축복도 받고 해서 이렇게 정말 호탕탕하게 열차에 실려서 돈바스로 가는데, 제가 이 상태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많이 부족하구나. 여기 지금 사이드 스커트 없어요. 지금 열대 다 봤는데 한 대도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요. 가서 붙인다? 붙여서 나가야지. 그래서 이 옆의 방어력은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은 이 T-90도 옆에 딱 캐로젤식으로 쫙 둘러져 있는데, 맞으면 뚜껑 따이는 건데요.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요. 옆으로 맞으면 끝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전차들이 돈바스 지역으로 향하는데, 지금 돈바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인트 제벌린, 성 제벌린이죠. 그 세인트 제벌린으로 추앙받고 있는 제벌린 미사일의 뚜껑 따기 신공에 과연 이 성수 축복을 받고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축복을 받은 이 T-90M이 생환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아무튼 러시아를 생각하면 이거 생환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세인트 제벌린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나중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러시아 처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